내일장을 더 빠르게 준비해보는 시간, 급등포착 9시 새롭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주입니다. 6월의 첫 거래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번 역사적인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코스피는 AI와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이 강한 매수세가 좀 이어지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을 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지수 상승을 강하게 또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시가총액 2천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고요. AI 반도체 수요 기대감이 또 이어지면서 코스피 시장은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상승의 온기가 이 시장의 전체로 퍼지기는 아직 어려워 보입니다. 지수는 강하게 오르고 있지만 오늘도 반도체와 AI 관련 이 대형주의 자금이 좀 집중이 되면서 코스닥은 비교적 소외된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쏠림 현상이 좀 심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분하게 하나씩 살펴봐야겠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흐름 속에서 또 포착해 볼 수 있는 급등의 신호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급등 포착 9시 출발합니다. 네, 이렇게 뜨거운 시장과 함께 새롭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급등 포착 9시 내일장을 미리 대비하면서 더 뜨거워지는 이 투자 전략의 시간이죠. 오늘은 손대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국내 시장의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급등 포착 9시 또 이 뜨거운 시장과 함께 오늘 첫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전문가님의 닉네임을 또 미리 살짝 엿들었습니다. 손만 대면 상승, 이 손대상의 닉네임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닉네임처럼 이 급등의 신호를 또 잘 잡아주신다는 소문까지 제가 좀 엿듣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전문가님 기다려 와주셨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월수금 9시부터 10시까지 이 시간을 체크를 해드리면서 다음 주, 그다음에 내일도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지를 정확하게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만 대면 상승, 손대상입니다. 네, 손만 대면 상승 손대상 전문가님과 저희는 월수금 이렇게 알찬 시간 또 채워나가 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평일 저녁 9시 급등의 신호들 하나씩 또 채워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코스피 장중 사상 처음으로 또 8,800선을 돌파를 해줬고요. 이 삼성전자 단일 종목 기준으로 시총선 2천조 원을 또 돌파를 해줬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이렇게 좀 훈풍이 끊이지를 않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크게 몇 가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슈가 됐던 걸 확인을 해보게 되면 수출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수출이 3분기 연속 800억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5월 달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일단은 반도체가 313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내용 이슈로 인해서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 이슈가 있었죠. 골드만삭스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위주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확인을 해볼 만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앞서 언급을 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2천조를 기록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골드만삭스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목표가를 45만 원까지 올리게 되면서 향후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양극화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이따가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겠지만 삼성전자를 포함을 한 코스피는 여전히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의 경우는 오늘도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앞서 단일 종목
쪽에서 지금은 중소형주를 매도를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본주를 포함을 해서 이슈가 되는 대형주 위주로 매수세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의 경우도 역시 오늘은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이어지고는 있는데 앞으로는 코스닥도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보자,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5월 달 외국인이 코스피 종목 쪽에서 매도가 많이 있었죠. 그 안에서는 이슈가 됐던 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쪽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매집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매집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부터는 코스닥 위주의 상승이 또 한 번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이 키높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슈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군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죠. 이란 레이더, 드론 통제 시설을 공습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변동폭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인해서 이 부분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젠슨왕 엔비디아 CEO 방한이 6월 5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기술 이사와 함께 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기술 이사가 메디슨 황이죠. 이 황 CEO의 자녀인데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시장 확인을 해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코스피 시장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역시 우상향이 지속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8,87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만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일단은 양극화가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곡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코스피 갖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기준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고요. 이전에 고점을 형성을 했던 가격이 있는데 이 가격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게 되면서 우상향이 지속이 될 가능성 거기에 코스피의 경우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여전히 우상향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코스닥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오히려 주가가 반등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오늘이 조정을 받게 되면서 시장 자체가 박스권 하단에 머물러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는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확인해 보시게 되면 지금은 박스권 하단이에요. 내일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지 부근에 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지에 도달을 했다라는 건 박스권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집이 지금 외국인 쪽에서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반등이 나와야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렸던 종목들도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종목들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매집을 해야 될 종목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 제가 오늘 어떤 종목 위주로 보셔야 되는지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은 좀 고점을 역사적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금은 더욱더 선택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이 보내는 이 신호를요, 누구보다 빠르게 좀 포착을 해봐야겠는데요. 오늘도 투자의 노하우와 시장의 이슈, 방송 말미에는요, 손대상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까지도 모두 공개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저희 급등 포착 9시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는 오늘의 흐름 속에서 또 내일의 기회를 찾는 시간이죠. 지금부터는 이 섹터 포착 시간 통해서 오늘 시장을 흐는 이슈 들 하나씩 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로는요. 피지컬 AI 올라와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이 피지컬 AI 관련해서요. 내일 또 컴퓨텍스 2026이 또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관련한 모멘텀 좀 상승 흐름 포착이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한 내용 좀 한번 살펴주시죠. 일단은 12월 5일 날 젠슨왕 CEO가 한국을 방한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부터 이슈가 됐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확인을 6월 해보게 5일이죠? 되면 6월 5일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포함을 해서 오늘 LG전자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LG이노텍을 포함을 해서 두산, 현대차, 두산에너빌리티, 네이버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빠르게 확인을 해보게 되면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지금 GTC 타이페이 2026까지 열리고 있어요. 이게 6월 4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 이후에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메디슨 황 수석 이사와 함께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피지컬 AI에 대한 확장 기대감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으로 오늘 로봇주가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LG그룹주와 네이버 당연히 관련된 종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전에 깐부 회동이라고 있죠. 깐부 회동이 이어졌을 때 삼성전자와 현대차 역시 피지컬 AI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포스코 DX라든가 로보스타, 로보티즈가 오늘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종목을 포스코 DX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포스코 DX를 오늘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전에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일부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예전에 포스코 DX의 경우 피지컬 AI,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이죠. 그러면서 AMR 로봇이 지금 포스코 그룹 내에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포스코 DX가 최근에 나왔던 뉴스만 확인을 해보게 되면 그동안은 프로그램으로만 저장되어 있는 방식대로 움직여요. 어떤 의미냐면 어떤 방어막이 있다, 막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쭉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그냥 방향을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대로만 움직이는데 지금은 이걸 정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비정형이라는 내용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비정형의 경우는 그냥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어떤 흐름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말이나 행동 이런 것까지 지금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는 위험해라고 하는 위험이라는 글자를 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위험하구나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지금 포스코 DX와 NCAI가 함께 비정형 화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슈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가 상승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포스코 DX의 경우는 지금 이전에 저항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일은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을 때의 정확한 타이밍은 제가 공부방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하단 보시게 되면 공부방 입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포스코 DX 언제 매수를 해야 되고 이탈가,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 당연히 추세 전환이 시작이 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DX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월 5일 젠슨 CEO의 방한 예정을 앞두고 오늘 로봇주 상승 모멘텀이 포착이 됐는데요. 관련 종목으로 포스코 DX를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내일 조금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더욱 정확한 매수 타이밍은요. 아래 공부방 통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실시간으로 알아가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섹터 정확하게 더욱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로는 클라우드 컴퓨팅 올라와 있네요.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네.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좀 어떤 이슈를 좀 위주로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네. 국내에서 이제 AI 인프라와 관련돼서 구글의 GPU죠. 죄송합니다.
엔비디아의 칩을 국내에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서 사업자 선정을 했는데 그 사업자 선정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종목들을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슈가 된 게 상당히 좀 많아요. 상당히 좀 많은데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하나하나 확인을 해봤을 때 2조 원 규모의 정부 GPU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삼성 SDS가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마 이게 빠르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028년까지 15,000장을 확보를 하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 지금 새롭게 나오는 루빈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15,000장 확보를 하는 게 좀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블랙엘의 경우는 15,000장을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성장 펀드 당연히 승인이 되게 되면서 4천억을 조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 금요일 날 이 국민성장 펀드가 들어왔던 곳이 있었죠. 그쪽에 주가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이 국민성장 펀드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에 대한 자금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조 원 규모의 정부 GPU 사업이라고 했는데 참고로 비상장은 1조 원까지 더 지원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주로는 아크일, 솔트룩스, 삼성 SDI가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관심 있는 종목이 두 종목이 있어요. 어차피 삼성 SDS의 경우는 당연히 주도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주가가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크릴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크릴 같은 경우는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블랙엘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회사가 아크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의 경우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 솔트룩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물론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어요 오늘. 그런데 솔트룩스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이 일단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도 있는데 만약에 이전에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이제부터 올라갈 수 있다라는 확증을 하고 있는 이중 바닥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당연히 주가가 이전의 고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가격은 25,5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매수 타이밍을 언제 가져갈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박스권으로 다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단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중 바닥이 완벽하게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돌파하는 관점에서 매수가 진행이 되면 되겠죠. 어차피 목표가의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 솔트룩스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있었다라고 봐요. 다만 솔트룩스가 이슈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자금이 몰렸기 때문에 영향을 못 끼쳤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부터는 계속적으로 좀 보셔도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매수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이 역시 내일 아침 공부방에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종목으로 솔트룩스 먼저 좀 짚어주셨는데요. 매수 시점이 정말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속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 시장 속에서도 정확한 타점 짚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아래 하단 통해서 손대상 전문가님과 대응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 종목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종목으로 한 종목 혹시 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전문가님 준비가 되어 있으실까요? 네,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아크릴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크릴의 경우는요, 원래 정보통신 관련된 회사로서도 이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크릴을 최적화시켜야지만 우리가 AI를 쓸 때 가장 빠르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변동폭이 지속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주가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거의 바닥 부근에 와 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방향은 위쪽으로 잡아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GPU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아크릴이 장당 이거를 최적화하는 돈을 받아요. 그러면 올해 매출이 1조가 넘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GPU 관련된 매출 외에 다른 매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크릴을 제가 공부를 해봤을 때 어떤 긍정적이 있냐면, 우리 혹시 통신에 대한 부분이 느리잖아요. 느린데 아크릴이 갖고 있는 기술을 하나 말씀을 해드릴게요. 원래는 메모리 반도체에서요, 이 CPU를 통해서 데이터가 전송이 돼요. 이 데이터가 다시 한번 CPU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이 CPU는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로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죠. 이 시간이 필요하고 중간에 넘어가는 쪽에서 데이터가 소실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크릴이 갖고 있는 기술은 이 메모리에서 바로 메모리로 넘기는 거죠. 그러면 시간 절약과 데이터 소실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참고로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기술이 스펙트럼 X라고 있어요. 이 스펙트럼 X를 구현할 수 있는 회사가 아크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바닥까지 왔어요. 이 바닥에서 한 번 더 하락을 하게 되면서 하단까지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하락하는 추세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여전히 방향은 아래긴 합니다만 지금이 눌림목자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컴퓨팅 종목 관련해서 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핫한 또 테마죠. 우주 항공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스페이스 X가 또 상장을 앞두고 또 지금 상승 모멘텀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또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또 들고 와주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좀 부분을 저희가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우주항공에 대한 얘기가 아마 6월 12일 날 스페이스 X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고밸류 평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우주항공 관련주가 약세가 이어졌는데, 국내에서는 약세가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미국 쪽에서는 다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이 지난주 수목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금요일 약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 이슈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루 오리진의 대형 발사체가 고장이 났어요. 폭발을 했습니다. 당분간 이거를 쓰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우주항공 관련주가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의 경우는 스페이스 X의 IPO에 대한 기업 가치 하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서는 두 가지 얘기가 또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슈가 뭐였냐면 스페이스 X 되게 높다. 그렇기 때문에 흥행을 위해서는 기업 가치를 내리면 당연히 이 기업 가치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흥행을 위해서 기업 가치를 하향했다라는 얘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뭐였냐면 이 IPO 기업 가치가 하향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테슬라 CEO죠.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든 흥행을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련주를 싹 확인을 했는데 그 안에서 가장 이상적인 종목을 확인을 해봤을 때 루미르, AP위성, 인텔리안테크 이 세 종목이 제 눈에 띄었어요. 특징적인 걸 먼저 얘기를 해드리자면 뭐 인텔리안테크의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고밸류라고 얘기를 하는 건 사실은 미국의 영향, 그다음에 미국 기준으로 미국 회사가 고밸류라는 거지 국내 기업이 고밸류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미국의 영향을 이어받아서 국내에서도 역시 고밸류라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충분히 눌린 자리까지 눌렸기 때문에 뭐 인텔리안테크 바닥 부근에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차트 통해서 인텔리안테크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인텔리안테크 확인해 보시게 되면 최근에 조정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한 번 정도는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지지선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지가 나오고 역시 지지가 나오고 이전에 저항이 됐던 이 가격이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눌린 목을 통해서 인텔리안테크를 지켜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좀 볼만한 종목은 제가 앞서 언급을 해드릴 종목은 루미르라는 종목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루미르의 경우는요. 작년까지 적자였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흑자 전환이 돼요. 뭐 상장이 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처음으로 흑자 전환되는 종목들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동안 주가가 박스권으로 이어졌는데 최근에 들어서 저점을 잡고 있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가 약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미르는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을 했던 이유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너무나 저평가 밸류라는 거죠. 역사적인 사상 최대의 실적과 분기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여전히 주가는 못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아마 내일 정도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박스권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안정적으로 매수세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는 우리는 6월 12일 스페이스 X가 상장이 될 때까지 끌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세 가지 테마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루미르에 대한 내용도 역시 내일 아침 공부방을 통해서 매수단가, 목표가, 손절가 정확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래에 보시게 되면 공부방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부방 들어오셔갖고 향후 제가 오늘 언급을 해드렸던 테마들의 전망과 함께 그 하나하나 종목들의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까지 정확하게 체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부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이 또 형성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요. 이 루미르 종목에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또 이렇게 공략을 해보자라는 조언까지 덧붙여 주셨는데요. 내일 또 매수 타이밍 잘 잡아봐야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한정된 방송 외에도 실시간으로 또 따라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단 통해서 들어오시면은요. 손대상 전문가님의 방송에서 또 못다한 이 시장의 생생한 이야기부터요. 실전 전략 까지도 꼼꼼하게 짚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촘촘한 시장 이야기 또 손대상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손대상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공략 종목들도 만나봐야겠죠. 급등의 신호를 가장 먼저 포착하는 시간, 이 시그널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 손대상 전문가님은 또 어떤 종목들을 들고 와주셨을지 전문가님과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손만 대면 상승 또 손대상 전문가님이시잖아요. 오늘 첫 방송인 만큼 오늘의 인사이트 정말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내용 또 들고 와주셨을까요? 일단 매매를 할 때에 어떤 흐름대로 이어지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X10이라고 해서 그냥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양궁을 할 때 정중앙을 X10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만큼 정확하게 조금 매매를 해보자라는 의미를 담았고요. 그 다음에 10이라는 종목은 텐베거가 지금 될 만한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골라보자라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4가지의 특징을 우선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4가지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강력한 실적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가 왜 가죠? 당연히 그만큼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올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45만 원, 그다음에 뭐 250만 원 이상 SK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결국은 실적에 기반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실적이 좋다라고 하더라도요, 주가가 안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앞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앞으로 실적은 더 좋아지는데 불구하고 왜 못 갈까요? 그거는 대규모의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에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게 과연 이 트렌드,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인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똑같이 우리는 차트상으로도 하락하는 종목은 고르면 안 돼요. 이제부터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고르셔야지만 그런 종목이 이제부터 우상향하는 방향을 우상향으로 방향을 결정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진입의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송을 보게 되면서 정확한 타이밍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뭐 똑같이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누구는 더 싸게 사고 누구는 뭐 바로 높게 사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사자마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조금 노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가장 바닥에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이 엔트리 진입 타이밍을 눌림목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에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요, 수급이 없으면 주가는 못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메이저의 수급이 어떤 건지 이 4가지를 중점으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데, 보통 매매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저는 매수가 정말 어려워요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저는 매도가 어렵습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매도는요, 수익 나면 그냥 모두 잘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가장 싸게 사야지 주가가 올라갈 때 언제든지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눌림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추세가 우상향이 지속이 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추세의 전환이라는 건 하락이 아니라 상승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야지만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상승 추세인 종목 안에서 눌림목이 나오는 거지, 하락하는 종목에서는요 눌림목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락입니다. 자, 그다음에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 혹시 그런 얘기는 들어봤죠?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양봉은 뭐죠? 매수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은 매도라는 겁니다. 즉 거래가 없이 조정을 받는 건 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틈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눌림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눌림목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상승 추세에서 거래가 없는 조정이 이루어야지만 눌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추세가 그렇고요. 지지, 저항 이런 타이밍에 있을 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가 창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을 얘기를 하는 현재가 창을 통해서 세부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잡은 종목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LG화학이에요. 물론 오늘 LG화학이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분기 실적만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적자가 너무 큰 폭으로 이루어진 모습인데 2분기부터는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즉 그동안 주가가 못 갔다고 하면 2분기부터는 방향을 위쪽으로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앞서 얘기를 해드렸던 이유를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LG화학의 자회사가 뭔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LG에너지솔루션이죠. LG에너지솔루션을 LG화학이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LG화학의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넷밸류라고 얘기를 하는 순 자산 가치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통해서 부채 비율을 상당히 낮출 수 있죠.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채를 갚아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순 자산 가치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2분기부터는요 첨단 소재 부문이 흑자 전환이 됩니다.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특히 1분기에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이 큰 폭으로 손실을 봤기 때문에 같이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1분기까지는 첨단 소재 부분도 역시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2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AI 반도체 소재가 이제는 LG화학이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SS 방열 접착제라고 또 이거를 신사업군으로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 AI의 가장 큰 문제, 그 다음에 HBM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방열인 거예요. 이 방열을 뭐 전기차든 아니든 AI 데이터 센터든 얼마나 잡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LG화학이 AI 반도체와 ESS 즉 에너지 저장 시스템용 방열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 있을 수가 있겠죠. 참고로 2차 전지의 경우는 자동차용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지금은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삼성 SDI가 상승을 하는 거고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전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관점으로 LG화학도 그에 대한 충분한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양극재가 4분기 턴 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이 LG화학의 경우 기본적으로 석유에 대한 석화에 대한 모멘텀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양극재가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LG화학에 대한 주가도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그래서 양극재를 확인해 보게 되면 미국의 앨버말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양극재에 대한 모멘텀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LG화학의 경우는 4분기에 턴어라운드예요. 다만 3분기에는 BEP 정도를 거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 실적으로 우리는 체크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올해 사상 최대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3조 정도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뭐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LG에너지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도 1조 4천억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영업이익이 없는 이유 하나를 확인해 보게 되면 LG에너지솔루션이 과연 적자를 얼마나 낼지가 궁금했기 때문에 없는데
더 중요한 건 주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단기순이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당까지 다 할 수 있는 주가, 즉 우리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주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재무제표는 단기순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부터 단기순이익이 흑자 전환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적자였어요. 올해부터 흑자 전환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래 보시게 되면 분기 실적입니다. 분기 실적인데 4분기 실적이 적자예요. 1분기도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모멘텀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2분기부터 흑자가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3분기의 경우는 2분기 대비 3배 좋아집니다. 그래서 2,600억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4분기 확인해 보게 되면 또 3분기 대비 50% 가까이 상승을 한다는 거죠. 1분기까지는 주가가 안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2분기부터 실적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단기순이익을 연간으로 보여드렸을 때 혹시 눈치채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뭘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단기순이익이요. 2,631억이고요. 2027년이 1조 8천억이에요. 1조 8천억이라고 하는 건 2022년의 실적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년까지 우리는 단기적인 주가 말고요. 중장기적인 주가로 확인을 해봤을 때 90만 원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거의 한 2배 정도는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기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앞서 얘기를 해드렸던 2027년의 경우 2022년의 실적을 뛰어넘었을 때 90만 원까지 올라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경우는 그렇게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 오늘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는데 확인해 보게 되면은 음봉이 형성이 됐죠. 오히려 음봉이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의 경우는 36만 원에서 36만 5천 원을 먼저 제시를 해드릴게요. 즉 지금 구간에는 매수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 여기에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목표가를 42만 5천 원까지만 볼 겁니다. 물론 90만 원대까지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종목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건 없죠.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단기적인 목표가를 42만 5천 원을 잡는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손절가를 제가 33만 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33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게 또 추가 매수 타이밍에 나올 수 있는 가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장이 끝났으니까 제가 매수가 36만 원에서 36만 5천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지만 내일 현재가 창을 보시게 되면 아마 가격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이 달라졌을 때 아침에 다시 한번 제가 이 LG화학의 목표가와 이탈가, 손절가, 매수가까지 정확히 언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부방 들어오셔갖고요. LG화학 들고 계시는 분들 앞으로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지 그 외에 기술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나 이런 거를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중앙을 정확하게 좀 조절해보는 엑스텐 눌림목 전략을 활용해서요. 종목 살펴봤는데요. 먼저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는요. LG화학으로 주목해 주셨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모멘텀에 좀 잇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요. 앞서 타점까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까지도 좀 살펴봐야겠죠? 전문가님. 네. 첫 방송인 만큼 아무래도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히든 종목은 좀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저희가 6월 3일 선거잖아요. 네. 그래서 반영이 미리 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온 종목입니다. 6월 2일에요. 미국 주파수 경매가 시작이 됩니다. 원래는 이전에 시작이 돼야 되는데
좀 딜레이 됐어요. 그러면서 6월 달 본격적으로 주파수 경매가 시작이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우리 통신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부터 다시 한번 모멘텀이 나올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방 수권법으로 중국산 부품이 배제가 됐습니다. 이게 2020년에 중국산 부품을 쓰면 우리가 너네한테 군인을 보내줬는데 그거를 뺄 거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죠? 중국산 부품 쓰지 말라는 거죠. 참고로 1위가 중국의 화웨이예요. 이 화웨이 거를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의 반사 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 안에서 삼성전자도 역시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당연히 수주의 물량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통신 장비 부품 쪽으로 순환매가 쏠릴 수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수주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AI 인프라가 결국은 통신 장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 장비 쪽에서 계속 보셔야 되는데 뭐 그동안 광통신 관련된 종목들이 빠르게 올라갔다 눌리기는 했습니다만 그걸 좀 배제하고 보도록 할게요. 연간 흑자 뭐 분기로는 적자 축소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올해 주가가 좀 못 올라갔던 그다음에 횡보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올 초에까지만 하더라도 당기 순이익이 100억 정도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당기 순이익이 20억으로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2020년 이후 흑자 전환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2027년에 몇 배 올라가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20억에서요 1147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미리 포워드 EPS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포워드 PER이라고 과정을 접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올해부터 모멘텀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기로 보게 되면 뭐 2분기, 3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은데 실적을 우리는 뭐 줄어드는 거는 있겠지만 우리는 모멘텀이 먼저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에 흑자 전환이 되지만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6월 2일에 주파수 경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에 대한 모멘텀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주가의 경우 뭐 9만 원대까지 왔던 종목이 지금 3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0년 실적을 올해 내년까지 뛰어넘어요. 뛰어넘는데 주가가 고점 대비 3분의 1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역시 중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9만 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횡보 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조정받으면 정확한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히든 종목 역시 공부방에 내일 아침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정확하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 들어오셔갖고요. 향후에 전망이 어떤 건지 하나하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방송인 만큼 전문가님께서 알찬 종목들도 챙겨와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이제부터 또 모멘텀이 나올 바로 이 히든 종목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보내드린다라고 합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손세장 전문가님의 공부방에서 또 함께 받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급등포착 9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